안녕하세요. 2학기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이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이턴트 에스베르타라는 논문의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목차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연구의 소개부터 그리고 결과를 함께 논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이 연구는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페이턴트 투 페이턴트, 특허 대 특허 간의 기술 유사성을 계산하는 어떤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의미 검색이나 자동화된 특허 분류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의 P2P 유사성을 활용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를 이해하기 이전에 왜 페이턴트 투 페이턴트 시밀러리티를 보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시밀러리티를 어떻게 계산해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2P 시밀러리티에 대한 개념은 직접재산권에 대한 분석 또는 통계 분야 내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시적인 수준에서 관련 작업을 발견하거나 특허성을 평가하고 침해를 식별하는 그런 IP 검색을 통해서 P2P 유사성 측정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거시적인 관점으로는 특허 수집 네트워크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기술 조사나 테크놀로지 매핑 그리고 테크놀로지 포캐스팅과 같은 태스크들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한 전통적으로 이런 유사성 측정과 관련해서는 키워드나 기술 분류 또는 인용 정보 같은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이 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앱스트랙, 청구항, 그리고 풀텍스트, 전문과 같은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자연어 처리 분야의 의미 기반 방법이 점점 더 인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또한 방대한 특허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하면 딥러닝 접근 방식이 우리가 이전에 써왔던 기존의 키워드 접근 방식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의미를 보존하면서 텍스트 데이터를 숫자 벡터로 표현하는 텍스트 인베딩 기술은 굉장히 의미에 기반한 P2P 유사성을 측정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새로운 의미 기반의 방법인 트랜스포머는 의미 수준의 정보의 분석과 실제 구현을 위한 방대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의 검색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우리가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현재의 가장 최근 소타 방식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전체 시퀀스를 동시에 인식을 해서 RNN이나 LSTM 같은 모델들의 메모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비지도 언어 모델인 이 트랜스포머는 의미론적인 유사성과 같은 분류와 같은 이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굉장히 소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많이 뒤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특허 분류를 위한 트랜스포머 모델의 응용 모델인 이 페이턴트 버트라는 모델이 2020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 어플리케이션 관점의 텍스트 기반 특허 분류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모델도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한 한계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적용된 버트 같은 트랜스포머 모델은 굉장히 계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굉장히 상당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 아키텍처가 바로 생성된 임베딩 값을 기반으로 하는 다운스트림에 대한 태스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이 P2P 유사성 측정을 하는 데에는 특히 더 많은 비용적이거나 이런 자원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뒤에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런 트랜스포머에 대한 컴퓨팅 파워 문제 그리고 계산 비용 같은 코스트와 관련된 문제들을 S버트, 센텐스 버트 모델을 활용을 해서 1번 문제를 해결한 것을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 훈련된 모델들은 도메인 스페시픽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메인별로 전문적인 용어에 적용될 때마다 어떤 한계에 직면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 텍스트 혹은 기술적인 용어가 적혀 있는 문서 아니면 법적인 언어의 사용이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은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조금 좋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들은 도메인 전문가, 그 해당 전문 용어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도메인 전문가가 레이블을 지정한 도메인 내에서 어떤 샘플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런 모델을 개선시켜 파인 튜닝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가 아주 희소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이런 데이터를 레이블링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고인력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 슈퍼바이스드 접근처럼 데이터에 레이블을 지정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서 버트나 로베르타 같은 크로스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훈련 데이터를 어떤 보강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우리가 모델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활용을 해서 이 로베르타 모델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골드 데이터와 실버 데이터라고 불릴 수 있는 라벨링 된 데이터와 어떤 프리트레이닝을 거친 데이터를 함께 합쳐서 파인 튜닝을 진행함으로써 이 도메인 스페시픽한 용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크로스 인코더와 바이 인코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했었는데 이 크로스 인코더란 무엇이냐면 크게 버트 모델에 대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크로스 인코더는 앞에 그림 1.1처럼 비교하고자 하는 문장 X 첫 번째 문장과 비교하고자 하는 문장 두 번째 문장 Y X 문장과 Y 문장을 하나의 모델에 한 번에 같이 넣어서 계산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트 값이 한 번에 넣어서 계산하는 모델의 경우 굉장히 연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문장의 수가 늘어날수록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우리가 S버트, 센텐스 버트에서 사용을 하는 바이 인코더와 같은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버트를 사용해서 문장의 유사도를 스코어링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장들은 버트 같은 모델로 우리가 기존에 다시 임베딩 값을 미리 계산해서 저장을 해둔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 문장들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장들은 미리 계산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상에서 다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크로스 인코더보다 바이 인코더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트랜스포머의 문제는 다중 클래스나 다중 라벨과 같은 분류에서 굉장히 챌린지하다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트랜스포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델들에서도 국한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도 트랜스포머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한계점들을
한계점들을 해결함으로써 이런 특허 분석을 더 유용하게 하고 P2P 시밀러리티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어떤 목적이나 기여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용해서 P2P 유사성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빠르고 굉장히 효율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궁극적이고 주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런 유사도 검색이나 그리고 페이턴트 랜드스케이핑, 그리고 테크놀로지 매핑, 페이턴트 퀄리티 이밸류에이션과 같은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강된 어그먼티드 센텐스 버트 모델을 사용을 해서 텍스트 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도메인 스페시픽한 언어로 트랜스포머를 파인 튜닝하기 위한 실용적인 워크플로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소량의 도메인 전문가들이 라벨링을 부여한 소량의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이 파인 튜닝을 함으로써 이 모델을 더욱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입 텍스트 기반 다중 레이블이나 다중 클래스 특허 분류에서 현재 최첨단 기술을 능가하고 있는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이나 변환기를 기반으로 하는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특허 분류를 위한 간단한 KNN 모델을 사용을 해서 모델 예측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직관적인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자 기여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 다음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두 번째 장에서는 MLP 기반의 특허 분석, 그리고 P2P 유사성 측정과 관련된 특허 분류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조금 리뷰를 해보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가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4장에서는 방법론과 이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프로세스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결과를 논의하는 것으로 다음 챕터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특허 분석을 위한 이 NLP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유사성 기반의 접근 방식은 크게 키워드 기반, SEO 구조, 온톨로지 기반,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기반의 접근 방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코어 커런스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TF, IDF 방법론들을 활용한 것이 이 키워드 기반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SEO 구조는 서브젝트, 오브젝트, 액션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를 추출을 해서 시멘틱한 유사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온톨로지 기반의 분석 방법은 특정 도메인에 대한 개념이나 관련 관계들을 미리 정의를 해두고 이에 대한 구조를 바탕으로 특허 텍스트 데이터에서 의미론적인 어떤 라벨을 부여를 해서 분석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머신러닝 기반의 방법론들은 텍스트 분류를 위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기계학습 접근 방식들이 도입이 되면서 어떤 KNN 혹은 SVF, K-민즈와 같은 방법론들이 이 머신러닝 베이스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머신러닝 기반의 방법론들이 특허 머신러닝 기반의 방법론들에 이어서 딥러닝이나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한 이런 특허 분류와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특허 문서는 스트럭처 데이터와 언스트럭처 데이터, 이런 다양한 서지 정보와
텍스트 데이터들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활용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연구는 굉장히 부족했고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어떻게 언스트럭처 데이터와 스트럭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의 특허 분류 연구들은 이 SVM, K-민즈, 그리고 KNN 알고리즘을 함께 포함을 하는 3단계 분류 방법으로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제안한 2012년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CPC 시스템의 맥락에서 특허 텍스트 데이터와 기계학습 기반의 분류를 통해서 이 CPC 시스템의 분류를 수행을 했고, 이와 비슷하게 2003년 그리고 2017년에는 IPC 특허 문서를 활용해서 IPC 수준으로 특허 문서를 분류하는 연구들, 그리고 특허의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워드 임베딩을 기반으로 특허를 분류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굉장히 핫한 특허 분석 모델로 떠올랐던 디페이턴트와 페이턴트 버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8년에 연구가 된 디페이턴트 모델은 CNN과 특허 제목 그리고 초록의 단어 벡터 임베딩을 기반으로 하는 특허 분류를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F1 스코어에 대한 결과는 43%였는데 디페이턴트를 이용을 해서 실제 분류를 했을 때 그 정확도 값은 73.88%로 굉장히 높은 분류 정밀도를 달성한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인 페이턴트 버트 모델은 버트 베이스 사전 훈련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제안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특히 특허 분류를 위해서 버트 모델을 파인 튜닝 하는 데 조금 더 중점을 두었고 타이틀 그리고 앱스트랙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클레임을 사용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특허 데이터 내에 있는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들의 조합을 통해서 그 성능 비교도 해봤는데, 특히 IPC 데이터와 타이틀 데이터 그리고 앱스트랙에 대한 데이터를 함께 합쳐서 임베딩을 했을 때 F1 스코어에 대한 결과가 44.75%였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할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페이턴트 뷰라는 데이터 세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페이턴트 뷰는 미국 특허 데이터의 유용성과 어떤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된 특허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고, USPTO에서 조금 연계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즈 도메인이나 키프리스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특히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디페이턴트와 페이턴트 버트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모델 부분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총 35만 6,563개의 특허 데이터를 모았는데, 이 중에서 CPC 데이터들을 통계를 내봤는데 총 8,200만 개의 CPC 코드가 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CPC의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면 우리가 나중에 모델에서 사용을 할 KNN 알고리즘이 조금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빈도수를 기반으로 측정을 해서 1000개 이하의 빈도수를 가지고 있는 CPC 데이터들은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특허 청구함과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이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특허 임베딩을 수행을 하는데 클레임, 청구항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구항에는 기술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청구항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청구항에서는 이 그림 3.2처럼 어떤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청구항과 종속청구항을 표시해둔 그림인데 이 연구에서는 독립청구항만을 사용해서 첫 번째 청구항만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항의 평균 길이는 146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평균과 이 버트 입력에 대한 제한 길이가 있는 512개 토큰 제한 길이가 있었기 때문에 고정된 길이의 문장을 입력으로 받는 문제를 바탕으로 최대 길이 500까지 모든 입력의 적절한 표현을 위해 패딩을 사용을 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최대 길이보다 짧은 문장의 경우 빈 토큰을 추가를 해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CPC 클래스 데이터입니다. 이 CPC 클래스는 IPC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버전이고 업데이트가 굉장히 더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CPC는 섹션, 클래스, 서브 클래스, 그룹 이런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하위 수준의 클래스에서는 총 656개의 레이블이 있고 그림 3.4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데이터셋에는 대부분 1000개 미만의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블 분포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KNN 알고리즘이 다루기에 매우 취약한 특허 데이터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133개의 1000개 이하의 특허가 있는 데이터만을 사용을 1000개 이상의 특허가 있는 CPC 레이블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33개의 고유한 CPC 클래스가 추출이 되었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16만 3,262개의 특허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13,062개의 특허 데이터로 모델을 평가하는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본격적으로 버트와 S버트, 센텐스 버트,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을 하는 어그멘티드 센텐스 버트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델들은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전 훈련된 랭귀지 모델은 최근 자연어 처리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엘모, GPT, 버트 같은 사전 훈련된 랭귀지 모델들은 컨텍스트 정보나 언어의 고급 기능, 그리고 모델링 구문이나 의미 체계, 개체 인식, 기계 번역, 텍스트 분류와 같은 다양한 태스크에서 굉장히 최첨단의 성능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은 대규모 코퍼스에 대해서 사전 훈련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는 또 다른 계층이 추가가 되어서 다운스트림 작업에서 미세 조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NLP 이러한 모델들, 사전 훈련된 랭귀지 모델들 중에서 S버트와 버트는 서로 다른 모델이지만 이런 문장의 시멘틱 시밀러리티를 분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서로 다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버트는 이렇게 좋은 성능을 달성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느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S버튼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냥 꽤 나쁘지 않는 성능을 보이면서도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P2P 유사성을 계산하는 데 S버트 모델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버트와 S버트 모델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크로스 인코더와 바이 인코더에 대한 차이를 확인을 했는데, 버트 모델은 이 크로스 인코더를 가지고 있어서 문장과 문장 간의 시밀러리티를 비교를 하려면 여러 개의 문장이 들어와서 계산이 되는 구조라고 했고, 이 S버튼은 바이 인코더 구조라서 각각의 버트 모델을 돌려서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유사도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S버트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S버튼은 샵 네트워크와 트리플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의 특징들이 센텐스 임베딩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고,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유사도를 쉽게 계산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버트나 로베르타 모델을 가지고 유사도를 계산을 하면 65시간 정도 걸리던 걸 이 S버트에서는 단 5초 만에 끝낼 수 있을 만큼 아주 성능이 빠른 모델입니다. 이 S버트에서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샵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샵 네트워크는 샵 쌍둥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이 샵 네트워크는 앞에 그림 4.3처럼 네트워크 구조가 서로 굉장히 닮아있고, 더 나아가서 이 웨이트를 공유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샵 뉴럴 네트워크는 2015년에 발표가 된 이 논문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논문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샷 러닝 분야의 논문입니다. 이 원샷 러닝이란 무엇이냐면, 일단 딥러닝이란 굉장히 강력한 훈련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파라미터를 가진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링을 통해 이를 토대로 학습을 하는 방식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식한 방법으로 하나하나 라벨링을 해서 학습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굉장히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는 그림들처럼 이 총기 사진들을 바탕으로 총이라는 단어를 라벨링해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한다면, 이 모델은 탄창, 손잡이 이런 총에 대한 특징을 찾아내서 다양한 총기와 관련된 이미지가 들어와도 이건 총이다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옛날에 우리가 처음 보는 완전 나폴레옹 시대의 총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있는 이런 총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딥러닝 모델은 이게 총이다 라고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학습 데이터에서 보지 못했던 형태의 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이 우리 인간처럼 작은 양의 데이터만으로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퓨전 러닝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원샷 러닝은 이런 퓨전 러닝의 극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장의 데이터만으로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원샷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샵 네트워크는 웨이트를 공유하는 두 개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네트워크를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트레이닝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해서 잘 안 보이지만
두 개의 입력 데이터 input 1과 input 2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각 입력에 대한 임베딩 값, 임베딩 1과 임베딩 2를 얻게 되고 이 임베딩 사이에 거리를 계산을 해서 L1 놈과 L2 놈 등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임베딩 사이 계산을 하고 이 두 가지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값이 같은 클래스에 속한다면 훨씬 더 거리를 가깝게 하고 다른 클래스에 속한다면 훨씬 더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이 이 샵 네트워크의 학습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완료된 후에는 모든 학습 데이터에 대한 임베딩 값을 뿌렸을 때 같은 클래스끼리 모이고 다른 클래스끼리는 멀어지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은 수량의 데이터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피처를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S버튼, 센텐스 버튼은 결국 샵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바이 인코더 형태의 구조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S버트에 대한 문제는 이 바이 인코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로스 인코더보다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산학 분야에서 성능이나 속도에 대한 트레이드오프가 이 바이 인코더 부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데이터셋이 부족할 때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페어 쌍, 하나의 쌍에 대한 데이터셋을 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개선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S버트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어그멘티드 S버트입니다. 이 라벨링 되지 않는 언라벨 데이터셋에서 실버 데이터다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골드 데이터셋과 혼합을 해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어그멘티드 S버트의 핵심입니다. 이 모티베이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언라벨 데이터셋에서 이 훈련을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그멘티드 S버튼은 크게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나리오 1은 제한적이거나 굉장히 주석이 적은 데이터 세트, 주석이 달리긴 달렸지만 조금 적은 몇 개의 레이블이 지정된 문장쌍에서 활용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트가 있거나 소규모이거나 어떤 레이블이 있는 문장쌍을 포함하고 있는 이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우리가 작은 데이터셋을 골드 데이터셋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런 골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크로스 인코더 훈련을 하고 BM25 샘플링을 사용을 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조합을 생성해서 이 어그멘티드 S버트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 이 시나리오 1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시나리오 1의 학습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작은 골드 데이터셋의 교차 인코더, 크로스 인코더에 대한 버트가 훈련이 되고 두 번째로 이 재조합을 통해서 쌍을 만들고 BM25 또는 의미 검색을 통해서 쌍을 줄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버트, 크로스 인코더로 새로운 쌍에 약한 레이블을 지정을 하고 이 레이블링이 조금 지정이 되면 실버 데이터셋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확장된 그 골드 데이터셋과 실버 데이터셋을 합한 데이터 세트에서 이 바이 인코더 훈련을 하는 것이 이 시나리오 1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주석이 달린 데이터 세트가 없을 때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없는 문장쌍에 대해서만 훈련을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주석이 포함된 소스 데이터에 대해서 이 크로스 인코더를 처음부터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 크로스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대상 데이터 세트, 다시 말해서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문장상의 레이블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레이블이 지정된 대상 데이터 세트에서 S버트, 센텐스 버트, 바이 인코더를 특징으로 하는 센텐스 버트를 훈련시키는 것이 이 시나리오 2에 대한 과정입니다. 이 시나리오 1과 2에 대한 비교를 앞에 해두었으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따가 그 방법론에서 사용하게 될 KNN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KNN 알고리즘은 데이터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K개의 다른 데이터의 레이블을 참조해서 분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측정할 때에는 유클리디안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흰색 털을 가지고 있으면 이 왼쪽, 그리고 갈색 털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오른쪽 축에 조금 더 가깝게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 주황색에 대한 물음표 데이터셋이 하얀색 털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에 속할지, 혹은 갈색 털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속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물음표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세 개의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면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데이터는 이 하얀색 털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K가 3, 클러스터의 개수가 하나, 둘, 셋이라면 이 물음표가 이 하얀색 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K가 1이었다면 또 그 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K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이 달라지는 것이 이 KNN 알고리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효율적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적절한 K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모델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 어그먼트 센텐스 버트와 KNN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진짜로 방법론에 대해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론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는 S버트, 센텐스 버트 훈련을 위한 데이터 증강 방식으로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접근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접근 방식에서는 크로스 인코더가 이 S버트를 파인 튜닝하기 위해서 레이블을 지정하는 이 앞에서 본 어그먼티드 S버트의 시나리오 1을 이용을 해서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즉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셋이 들어오면 이 어그먼티드 센텐스 버트 모델을 활용해서 문장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이 유사도에 리턴된 것이 높은 값을 바탕으로 이 탑 n개의 시밀러리티 페이턴트를 리턴을 해서 이 특허 문서를 분류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특허 분류를 통해서 얻어진 클래스들을 할당을 해서 어떤 페이턴트 서치에 대한 쿼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벡터라이즈해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알아보는 이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스텝으로는 페이턴트에 대한 클레임 데이터, 청구항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 어그먼티드 센텐스 버트에 대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이
내부 구조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 어그멘티드 센텐스 버트 모델을 거치고 나면 이 각 문장에 대한 시밀러리티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시밀러리티 값을 바탕으로 리턴된 특허 문서들을 시밀러리티가 높은 순서로 상위 문서들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리를 하면 1단계에서는 소규모 STS 센텐스 텍스추얼 시밀러리티 텍스추얼 센텐스인가? 벤치마크 데이터 세트에 대한 크로스 인코더로서 이 로베르타 2세 조정이 파인 튜닝이 진행이 되고, 이 훈련된 로베르타를 사용을 해서 클레임 데이터 세트의 레이블을 지정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총 1143개의 클레임 문장을 사용을 했고,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레이블이 지정이 된 대상 데이터 세트 STS 데이터와 앞에 2단계에서 우리가 S벌트를 파인 튜닝하기 위해서 선택된 어떤 3,432개의 클레임 문장쌍을 합해서 이 3단계에서 골드 데이터셋으로 STS 데이터셋을, 실버 데이터셋으로 3,432개의 데이터셋을 합해서 이 S버트에 대한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문장 시밀러리티를 비교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예측 부분에서는 유사한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특허를 찾고, 이 레이어를 기반으로 어떤 특허가 어떤 CPC 레이블에 속하는 것인지 예측하는 그 연구를 수행을 함으로써 이 연구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결과를 살펴보자면, 이 페이턴트 시멘틱 서치는 굉장히 특허 분석 작업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본 부분입니다. 이 PSS라는 태스크는 주어진 검색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으로 관련 특허 문서를 의미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과 방법이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와 같은 의미적 유사성 접근의 방식은 기존의 키워드 기반의 검색 방식에서 쿼리 용어와 관련 특허 콘텐츠 간의 어떤 보캐블러리 불일치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했듯이 이 연구에서는 이 어그멘티드 센텐스 버트를 이용해서 청구항의 임베딩을 생성하였고, 이런 임베딩을 기반으로 특허 간의 시멘틱 시밀러리티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이 PSS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첫 번째 데이터 어떠한 쿼리를 입력을 해서 리턴된 그 청구항과 가장 유사한 특허 문서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 이들의 CPC도 유사하게 잘 예측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서브섹션 단위에서의 이 CPC도 CPC도 봤을 때 의미론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CPC 프레딕션과 관련한 결과입니다. 이 CPC의 페이턴트 버트와 딥페이턴트를 벤치마크 기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5.1을 보면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턴트 버트와 딥페이턴트를 이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는 45%와 43%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하위 클래스 수준에서는 F1 스코어가 63%, 그리고 모델의 정확도는 같은 수준에서 54%로 나오는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밑에서 그림 5.1을 보는 것처럼 이 F1 스코어와 어큐러시에 대한 결과는 이 K의 개수가 KNN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이 N의 개수가 10일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리콜과 프레시던 값은 각각 60%, 74%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어그멘티드 센텐스 버트 접근 방식을 사용을 해서 텍스트 특허 데이터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임베딩을 생성을 한 접근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 방식은 S버트에 대한 컴퓨팅적인 효율성을 활용을 해서 대규모 데이터 혹은 특허 데이터 세트에서 좋은 임베딩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기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S버트의 파인 튜닝을 이용을 해서 모델의 성능을 높였다는 것이 또 다른 기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론의 주된 이점은 임베딩 거리의 효율성을 개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이 페이턴트 투 페이턴트의 시밀러리티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텍스트 기반의 P2P 유사성에 대한 측정은 의미 검색이나 랜드스케이핑, 그리고 테크놀로지 매핑, 이런 그 태스크들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P2P 시밀러리티가 CPC 자동 분류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데이터 세트를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청구항과 이 CPC 데이터를 조금 잘라서 샘플링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향후 작업에서는 이 P2P 시밀러리티 의미 유사도 계산과 특허에 대한 다중 레이블 분류 예측을 위해서 앱스트랙이나 디스크립션 등 보다 다양한 특허 정보를 입력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향후 연구의 방향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연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 유사성, 의미적인 텍스트 유사성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생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 이 어그멘티드 센텐스 버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어그멘티드 센텐스 버트 모델을 활용한 특허 분류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